그날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별것 아닌 이유였어요. 출장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 들릴 시간도 없었고 점심을 굶은 채로 지방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나오니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한테 말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죠. 국밥이라도. 기사가 내비게이션도 안 보고 골목 하나를 꺾었어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빛바랜 간판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 그 끝에 허름한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순대국밥 2,000원이던 시절부터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집.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안쪽에서 뚝배기를 들고 나오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15년치의 시간을 한꺼번에 뛰었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제가 22살에 사랑했던 사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다가 집안 반대에 밀려 놓쳐버린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국밥집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는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나가야 할지. 그런데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 눈이 커졌어요. 저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끝나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1단계 YOU 나는 누구인가. 저는 강준서입니다. 38. 강한그룹 회장의 외아들. 강한그룹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건설, 유통, 금융에 걸쳐 시가총액 10조 원대. 직원만 5만 명이 넘는 대기업이에요. 아버지 강병두 회장이 맨손으로 일으킨 회사입니다. 저는 그 외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많았어요.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누구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도요. 살면서 제가 직접 고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제가 고른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봤어요. 창가 자리에서 혼자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그 사람 주변만 빛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어요. 이수소희. 사학과였고 저는 경영학과였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그냥 바라만 봤어요. 말 한 번 걸 용기가 없어서요. 그러다 우연히 같은 교양 수업을 듣게 됐고 조별 과제가 같은 조가 됐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소희는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밝은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웃기 전에 한 번 더 느끼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냥 많이. 그런데 집에서 알게 됐어요. 아버지 강병두 회장이 불러서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 집안이 어딘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서야, 너 그룹 후계자야. 내 짝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야. 저는 그날 이후 소희를 멀리했습니다. 왜냐고요? 겁이 났으니까요. 아버지를 이길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소희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알면서도 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끊고. 그게 23살이었어요.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부사장 자리에 올랐고 그룹 전략실을 이끌었어요. 아버지는 만족해 하셨지만 늘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짝을 찾아야지. 맞선을 수십 번 봤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조건도 좋고 성품도 훌륭하고. 근데 저는 매번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가 없었습니다. 그 느낌이 뭔지를 그날 국밥집에서 알았습니다. 2단계 NED 소희를 다시 마주한 날. 소희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한 표정이 됐습니다. 예전의 소희는 감정이 얼굴에 다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소희는 달랐어요.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15년이 만든 거겠지 싶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겠지 싶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소희가 먼저 말했어요.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저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소희가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손님을 대하듯이. 저를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저는 순댓국을 시켰습니다. 먹는 건지 삼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옆에 앉은 아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 국밥 맛있어요? 4살이나 5살쯤 됐을 것 같았어요. 눈이 크고 볼이 통통했습니다. 응, 맛있어.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가 소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있는 사람이 엄마예요. 소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는 아이를 보고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뭔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 아빠는 어디 있을까? 물어볼 수 없었어요. 물어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오면서 저는 기사한테 말했습니다. 잠깐 저 혼자 좀 걸을게요. 기사가 차에서 내려 따라오려고 했는데 저는 손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동네였어요. 세월이 쌓인 좁은 골목. 낡은 담벼락에 연탄재가 쌓여 있고 빨랫줄에 아이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소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소희는 행복한 걸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느낌은 뭔가? 15년 만에 마주쳤을 뿐인데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건가?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다시 가야겠다. 3단계 지호국밥집에 다시 가다. 일주일 후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출장 핑계가 없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를 그냥 내려갔습니다. 기사 없이 직접 운전해서. 국밥집은 점심시간이었어요.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소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뚝배기 나르고 주문받고 계산하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국밥을 시켰습니다. 소희가 알아봤지만 티를 안 냈어요. 국밥을 가져다 주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응. 국밥이 맛있어서. 소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별말 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이는 그날도 구석 자리에 있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나서 소희가 제 테이블 쪽으로 왔어요. 빈 그릇을 치우면서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담백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보고 싶어서. 소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그릇을 집어들고 말했어요. 저 바빠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뭘 기대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3번째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국밥집에 들어가니 소희 혼자였습니다. 손님도 없었고 아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는요? 어린이집이요. 저는 앉아서 국밥을 기다렸습니다. 소희가 국밥을 가져다 주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앉은 게 준서 씨. 예전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왜 오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소희가 저를 봤어요. 15년 만에요? 늦었다는 거 알아.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소희는 한동안 창밖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지금. 알아. 근데 나는 괜찮지 않았어. 소희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5년 동안 한 번도 괜찮은 적이 없었어.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빗속에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2번째 대화였습니다. 4단계 SEARCH 소희의 이야기. 4번째로 갔을 때 소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아빠 이야기 궁금하죠? 민준이. 아이 이름이었어요. 궁금하면 물어봐도 돼. 소희가 국밥 재료를 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요. 대학원 때 만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민준이 생기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 애를 낳는다는 게. 근데 민준이가 나오는 순간 그냥 다 괜찮아졌어요. 소희가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건 원래 이 집이 친정어머니 가게였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이어받았고요. 민준이 어린이집 비용 대고 어머니 병원비 대고 이거면 충분해요. 충분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다독여야 나오는 말인지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소희야. 오랜만에 이름을 불렀어요. 소희가 저를 봤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어. 알아요. 그래도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서. 소희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준서 씨는 아마 아버지가 시켜서 멀어진 거잖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준서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안함은 그만 들고 다녀요.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그 말이 용서인지 외면인지 한참 모르겠었습니다. 민준이를 처음 제대로 마주친 건 그 다음번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제 앞에 딱 앉더니 말했어요. 아저씨 또 왔어요? 응. 우리 엄마 친구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응, 옛날에 친구였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오늘 국밥 사줄 수 있어요. 저 곱창순대 좋아하는데 엄마가 비싸다고 잘 안 사줘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국밥집에서 웃었어요. 그래, 오늘 곱창순대 시키자. 민준이가 소희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 오늘 곱창순대 먹어도 돼요. 아저씨가 사준대요. 소희가 저를 봤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소희가 하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이랑 같았어요. 15년 전이랑 똑같은 소희의 웃음이었습니다. 5단계 FIND 나는 이 사람과 있어야 한다. 저는 그날 이후 더 자주 내려갔습니다. 한 주에 2번, 3번. 핑계를 만들었어요. 지방 거래처 미팅을 일부러 그쪽으로 잡고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식으로. 소희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준서 씨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오고 싶어서. 강한그룹 부사장이 국밥집을 왜 이렇게 자주 와요? 국밥이 맛있으니까. 거짓말. 반은 진짜야. 소희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소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민준이가 아팠습니다. 제가 국밥집에 갔는데 소희가 없었어요.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했더니 소희가 받았어요. 민준이 열이 나서 병원에 있어요. 어느 병원이야? 준서 씨가 왜요? 그냥 알려줘. 소희가 잠깐 있다가 병원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소아과 대기실에 소희가 민준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소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소희가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왜 왔어요? 옆에 있고 싶어서. 소희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 진료가 끝나고 약국에서 약을 받고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소희가 민준이를 안고 택시에 오르면서 잠깐 저를 돌아봤어요. 말 없이 봤습니다. 저도 말 없이 봤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은 의미로. 아, 나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15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6단계 TAK 아버지의 벼. 그리고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비서가 보고한 거예요. 부사장이 자꾸 지방 국밥집을 간다고. 아버지 강병두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집무실에서요. 소파가 아니라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히는 건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였어요. 이수소희. 아버지가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그 여자 미혼모야. 아이도 있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준서야, 너 그룹 후계자야. 상대가 누군지 생각해야지. 아버지, 그 사람 이름은 소희예요. 미혼모가 아니라 소희. 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15년 전에도 내가 말렸잖아. 그때는 제가 무서워서 물러났어요. 지금은 안 물러날 겁니다. 아버지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어? 네. 그럼 내가 테스트를 하나 하겠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 여자가 통과하면 내가 인정하지. 아버지가 어떤 테스트를 준비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소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 씨, 저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요? 강한그룹 직원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이랑 둘이 살기 충분한 돈. 준서 씨 곁에서 사라지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소희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소희 마음대로 해. 네? 소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강요할 수 없어. 소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저 그 돈 안 받았어요.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왜요? 준서 씨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제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 테스트는 더 혹독했습니다. 아버지가 소희의 과거를 언론에 흘리려고 했어요. 미혼모 국밥집 강한그룹 부사장과의 스캔들. 그게 기사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왜? 소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해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포기해. 못합니다. 준서야. 아버지, 저 38이에요. 15년 동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회사도 사람도 다 아버지 뜻대로. 근데 이것만큼은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오래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 직접 데려와. 7단계 RETURN 회장님을 만나다. 소희한테 말했을 때 소희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걸 시켜요? 같이 가죠. 강 회장님을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를요? 소희 같은 사람이 거기 가는 거야. 소희가 저를 봤습니다. 준서 씨, 저 미혼모예요. 아이 있고 국밥집 하고. 알아.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혼자서 아이 키우고 어머니 모시고 국밥집 지키고. 그게 창피한 게 아니야. 소희 눈이 흔들렸습니다. 같이 가줘. 내 옆에 있어줘. 소희가 오래 있다가 말했어요. 민준이도 데려가도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강한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 소희가 민준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이상하게도 별로 겁먹지 않았어요. 두리번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엄청 크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소희를 봤습니다. 오래. 소희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봤어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수소희 씨, 우리 준서가 당신을 원하더군요. 네. 아이가 있고 가진 것도 없고. 강한그룹 며느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민준이가 있고 지금 서 있을 자리가 있고 저를 지켜봐 준 사람이 있어요. 소희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소희를 봤어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예요.
갑자기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소희가 당황해서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그런데 왜 우리 아저씨를 괴롭혀요?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아버지가 민준이를 오래 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소리 없이. 그 웃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희를 보셨어요. 애 잘 키웠네요.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말씀 없이 집무실을 나가셨습니다. 비서가 저한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가족 식사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식사. 저는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참고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소희 손을 잡았습니다. 다 됐어. 8단계 CHANG 국밥집의 의미.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아버지 옆에 앉아서 쉬지 않고 떠들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 그림은 뭐예요? 저 나중에 여기서 일해도 돼요. 아버지가 그 말에 또 소리 없이 웃으셨어요. 소희가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 씨. 응. 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나도. 우리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저는 소희를 봤습니다. 네. 진작에 됐어야 했어. 소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어요. 그때 준서 씨가 사라졌을 때 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국밥집도 민준이도 다. 소희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준서 씨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시기였어요. 소희가 원했습니다. 크게 하지 말자고. 아버지가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소희가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결혼이 아니라 준서 씨랑 하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참 소희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요. 국밥집은 아직 있습니다. 소희가 팔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 가게예요. 제 뿌리예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가족이 같이 내려가요. 저랑 소희랑 민준이랑. 가끔은 아버지도 오십니다. 아버지가 국밥집 구석자리에 앉아서 순댓국을 드시는 걸 보면 저는 이 모든 게 그 허름한 골목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합니다. 배가 고팠던 날, 아무데나 들어가자고 했던 날, 그날 제가 다른 골목을 꺾었더라면 소희는 없었을 거고 민준이도 없었을 거고 지금 이 식탁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연을 믿습니다. 아니, 우연이 아닌 건지도 모릅니다. 15년 동안 소희가 거기 있었고 제가 그날 그 골목을 꺾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뿐이에요. 소희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국밥집을 지키면서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았어요. 저는 15년 동안 후회를 안고 살면서도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열었어요. 사랑은 이렇게 옵니다. 국밥 한 그릇처럼. 뜨겁고 묵직하고 아무데서나 나타나서 당신 배를 채워줍니다.